여러분, 우리는 흔히 암호화폐 시장을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SEC라는 거대한 공공의 적에 맞서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같은 기업들이 똘똘 뭉쳐 싸우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 불장의 문턱에서 크립토 진영 내부에서 총성 없는 전쟁, 이른바 크립토 내전이 발발했는데요. 미국 상원이 추진하던 클래리티 법안을 두고 영혼의 파트너라 불리던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산업을 죽이는 악법이라며 밥상을 엎어버렸고, 그 틈을 타 서클과 로빈후드는 우리는 찬성한다며 코인베이스의 등에 칼을 꽂았는데요. 도대체 워싱턴의 밀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동지였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배신과 음모, 그리고 수조원의 이권이 달린 밥그릇 전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싸움의 결말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미칠 파장까지 파헤쳐볼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15일이었습니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클래리티 법안의 심사가 돌연 무기한 연기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미국 최대 거래소이자 워싱턴의 큰손이 된 코인베이스가 판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 나쁜 법안보다는 차라리 법이 없는 게 낫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협박이었죠. 코인베이스는 지난 선거 사이클에서 페어쉐이크라는 슈퍼팩에 무려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억 원을 쏟아부으며 정치 자금 순위 최상위권에 오른 괴물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위해 이미 2,500만 달러를 추가 장전해둔 상태인데요. 코인베이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법안을 강행하는 의원들, 다음 선거에서 내가 낙선시켜버리겠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 거친 반격 앞에 결국 상원 의원들도 꼬리를 내리고 일정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베이스는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법안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독소 조항, 섹션 404 때문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아주 치명적이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이자를 줄 수 없다. 이것은 코인베이스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고객이 USDC를 예치해두기만 해도 연 4, 5%의 이자를 주는 USDC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이것이 있기에 고객들은 은행 대신 코인베이스에 돈을 맡기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죽고 오르면 파는 생태계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자가 0%가 되겠죠. 고객들은 굳이 위험하게 거래소에 돈을 둘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은행 예금이나 MMF로 이동하게 될 것인데요. 은행권은 로비가 만들어낸 이 조항은 코인베이스라는 거대한 댐의 수문을 강제로 열어 물을 말려 죽이겠다는 전략이 됩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생존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드라마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서클과 로빈후드가 엉뚱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안 괜찮은데? 지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요. 서클은 코인베이스와 함께 USDC를 발행하고 수익을 나누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왜 서클은 파트너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돈에서 찾았습니다. 시계를 돌려보면 2023년 코인베이스와 서클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USDC 이자 수익을 플랫폼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고 계약했습니다. 즉, 코인베이스가 고객을 많이 데려올수록 서클은 벌어들인 돈을 코인베이스에게 떼어줘야 한다는 거죠. 서클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비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의 갱신 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2026년인데요. 서클의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만약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어 이자 지급 금지가 법제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클은 코인베이스와 협상 테이블에서 슈퍼 갑이 됩니다. 나도 돈 주고 싶은데 법이 주지 말라네. 규제 리스크 때문에 예전만큼 정산을 못 해주겠어. 미안. 하면 끝이라는 거죠. 서클에게 이 법안은 악재가 아니라 코인베이스에게 줄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이자 협상 레버리지인 셈입니다. 겉으로는 규제 준수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파트너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률을 높이려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 이것이 바로 서클의 배신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자, 로빈후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은 이미 증권사 라이선스를 가진 브로커리지 모델에 익숙합니다. 코인베이스처럼 완벽한 탈중앙화나 온체인 혁명을 꿈꾸지 않는데요. 적당히 규제된 울타리 안에서 사업하는 게 훨씬 편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그들에게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적의 편에 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내전을 지켜보는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지지 철회를 선언하고 내전이 격화된 그날 주식시장을 보셨습니까? 코인베이스만 떨어졌을까요? 로빈후드도 서클 관련주도 모조리 동반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들이 서로 다른 회사가 아니라 크립토라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이 자초되고 규제 명확성이 사라지며 코인베이스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끝은 공멸이 아니라 타협일 텐데요. 코인베이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수백 년간 금융을 지배해온 은행 로비를 완전히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은행들도 이미 거대해진 그리고 정치적 힘을 가진 코인 산업을 무작정 짓밟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내전이 결국 현실적인 타협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타협안은 코인 시장의 새로운 기폭제도 될 것인데요. 규제 당국은 은행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아무 노력 없이 보유만 하는 자금에는 이자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코인베이스에게 숨통을 트여줄 것인데 바로 활동이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서일 겁니다. 한 달에 1회 이상 결제를 하거나 멤버십 구독을 한 고객에게는 리워드를 줘도 좋다. 마치 카드사가 실적을 채운 고객에게 혜택을 주듯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코인베이스는 합법적으로 고객에게 이자를 줄 수 있고 은행들은 명분을 챙길 수 있어집니다. 서클 역시 코인베이스와 적절한 선에서 수익 배분율을 재조정하며 다시 손을 잡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룰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에 수백조 원을 쌓아들고도 들어오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오늘 합법이던 사업이 내일 불법이 될까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이 진통 끝에 클래리티 법안이 수정 통과되고 명확한 룰이 세팅되는 순간 그것은 규제 리스크 해소라는 거대한 호재로 변하게 될 겁니다.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월가의 거대 자본이 비로소 안심하고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대운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소식의 결론입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크립토 진영의 내전과 배신, 그리고 은행권과의 전면전, 이것은 산업이 망해가는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먹을 것이 얼마나 많기에 서로 밥그릇을 차지하려고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장의 증거가 되는데요. 서클이 배신을 하든 코인베이스가 판을 엎든 그 소음에 휘둘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결국 법안은 통과될 것이고 규제는 명확해질 것이며 2026년은 제도권 위에서 기관 자금과 함께 폭발하는 불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내전은 더 단단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산통일 뿐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혼란 속에서 헐값에 던지는 패배자만 안 되면 됩니다. 타협안이 나오고 룰이 세팅되는 그날 웃으면서 수익을 챙기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마 시장을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로 여기고 계신 분들이시겠죠.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특별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 2탄에 이어 벌써 3탄 제작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간혹 영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신청서 넣어주시면 제가 확인 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서 영상 제작부터 녹음, 편집까지 하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특별 영상 3탄 소개에 앞서 자랑 하나만 하자면 제가 특별 영상 2탄에 소개했던 바로 그 종목 오늘 장대빔을 쐈더라고요. 특별 영상 2탄 받아보신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럼 이 기세를 몰아 오늘 또 한번 장대빔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00만원으로 1조 원을 만들어냈던 페페코인을 기억하십니까? 이 코인 역시 인터넷 밈 역사에서 페페와 함께 성장한 서사가 깊은 캐릭터 코인입니다. 페페코인이 시가총액이 이미 조 단위로 커지면서 밈코인 투자자들은 또 다른 제2의 페페를 찾아 이 코인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큰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을 받은 시점에도 하루에 20%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지금 우리가 주목하기에 가장 매력적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어 두 번째 상승빔은 페페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페페코인의 상승을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을 사용 중이신 분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이미 해외 거래소에서는 단단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수 정예 한정으로 무료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 2탄과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놓은 상태고요. 지난번과 같이 제 채널을 구독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맞는지 전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후 무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 2탄에 이어 특별 영상 3탄 공유 받으시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 영상을 잠시 내려보시면 댓글창에 링크 하나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 신청 링크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나오죠. 바로 여기서 특별 영상 3탄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해 주신 분들은요,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구독 완료와 전화번호 뒷자리 2개까지 댓글 달아주셔야지만 완벽하게 신청이 완료가 되십니다. 저번에 구독 완료라고만 댓글 달아달라고 했더니 신청서 안 넣으시고 구독 완료만 적으신 분들이 많아서 꼭 전화번호 뒷자리까지 넣어주셔야 특별 영상 3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신청서 댓글까지 확인하고 2탄 받으셨던 것처럼 3탄 영상도 이렇게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전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유료 리딩을 일체 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신청 받는 방법까지 설명드려봤는데요. 신청서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특별 영상 3탄에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